네, 이번에 끝난 TV 토론회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 대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나경원 후보가 오늘 혼쭐이 났습니다. 완전히 멘탈이 틀려버렸어요. 역시 한동훈 후보의 클래스는 남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나경원 후보가 이 대답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까 계속 겉도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핵심을 얘기하라니까 핵심을 얘기를 못하고 자꾸 말을 돌려가지고 굉장히 지루한 얘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KO 당했죠. 역시 한동훈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 후보께서 헌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불출마까지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후보께서 아까 좀 큰 틀에서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화를 한번 저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나누고 싶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차등하는 거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도 그걸 찬성하는데요. 그리고 그건 업종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다만 지역별 차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걸 저희가 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문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이런 쪽을 예를 드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홍콩의 경우는 ILO에서 차별금지 비준을 안 했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요. 대만은 ILO의 미가입이죠. 그런 나라와 우리가 비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ILO 그냥 가입국이 아니라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외국인하고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게다가 그 상대국들이 우리 FTA를 맺은 상대국들이 대부분 ILO 차별금지 그 비준국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자, 오해하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차등을 두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혹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구호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관이 있으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구분 적용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하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력이 이제는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 되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봅니다. 또 더 그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불법 체류자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가사 보육 도움이라든지 또는 간병인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주도권이니까 죄송한데요. 예. 그러니까 다 그건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ILO 것처럼 비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개혁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LO 협약이 있고 우리가 차별금지 협약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탈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ILO 탈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업종별,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잘라서 못 자르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외국인의 경우에 무조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차별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임금 차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차별을
그 나라의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별금지 협약이라는 것을 물론 그 차별금지 협약에는 외국인의 경우에 이제 국적에 따라서 임금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오히려 논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도 역시 임금 차별이 안 된다고 결정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간병인하고 가사 보육 도우미의 경우는 사적 계약으로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예외를 제가 할 수 한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계약도 1대1 계약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누가 중개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안 그 되죠. 외양을 갖추게 되면 역시 아래로 규정이 됩니다. 가사도움비법이 있잖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홍콩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이 많이 가사도우미 쓰는데 이 나라들은 그렇게 싼 노동력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산업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소에 그냥 한국말을 못하고 그냥 손으로 작업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그 돈을 주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로 만약에 다 모든 게 해결됐었는데 최저임금 이하로 데려온다. 그럼 이 사람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늘 논리였죠. 그러나 저는 일종의 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죠. 제가 법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더 늘어나고 그러나 있습니다만. 한번 농촌을 가보셨나요? 농촌에 제가 관해서 그다음에 중소도시를 가보셨나요? 제가 당연히 이 문제를 가봤죠. 가지고 많은 지금 당역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역 관계가 그리고 아니라 제가 직접 이 외국인 수출입을 직접 담당한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장관이시지만 정말 현장에 많이 가보셨을까요?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예컨대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중위소득의 50%를 가사보육도우미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경우에는 분명히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법제상 우린 정치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간 얘기가 사실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별금지 협약을 과연 우리가 깨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면 그것도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 저희가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아쉬운 대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임금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 가면요. 외국인 근로자 더 도입해달라.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최저임금 지금 1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외국인 이 노동자들을 많이 하는 방향은 지금 이미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젊은 층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은 저희가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몇 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저는 주택 말고 원리금 탕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 법안을 내셨는데 비용 추계표가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1%로 20년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신혼부부의 경우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1% 20년을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되는 자, 거예요? 20년 동안은 이자 차액만이 재정에 들어갑니다. 20년 이후부터 12조에서 16조 그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낳는 것에 따라서 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거냐인데요.